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관리 파트는 이제 어디가 또 시험에 나오냐. 일단은 425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 참고학습에 부동산 유지 관리 활동이라는 게 있나요? 이것도 별표를 하나만 쳐놓으세요. 그래서 425로 가시면은 유지 활동이라는 게 또 간혹가다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의 어떤 유지, 그죠? 유지 관리 활동입니다. 유지 활동, 관리에 대한. 자, 그럼 세 가지가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일상적, 대응적, 예방적. 항상 이 파란 색깔로 친 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파란 색깔이 많이 모여 있는 데가 어디예요? 예방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한다는 것은 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박스를 치면 통상적이라는 거, 정기적으로 늘 하는 걸 얘기를 하고요. 통상적하고 우리가 정기적이죠. 근데 어떤 일이 터지고 나서 사후에 하는 게 좋아요? 미리 예방하는 게 나아요? 사후에 터지게 되면 더 비용이 더 나가죠. 그러니까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방적이. 그래서 예방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예방적은 사후적이에요? 사전적이에요? 사전적으로 미리 방지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방적에다 별표. 어떤 하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좀 줄이자는 거죠. 사전적으로. 그래서 유지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대응은 사후적이에요. 나중에 일이 터지고 나서 사후적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더 많이 나갈 수 있죠. 사후적보다는 사전적이 더 중요하다. 사후적을 또 수정적으로 나왔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무슨 쪽이다? 예방적. 이것만 잡으시고, 그 다음에 425페이지 가시면 관리의 3방식이라는 게 있죠. 요거는 별표 3개짜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출제원이라면 여기서 낼 것 같아요. 거의 다. 그래서 따라서 자가관리 넘기시면은 따라서 위탁관리, 혼합관리라는 게 있죠. 이 세 가지가 가장 유력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가라고도 하기도 하고 자기관리기도 하죠. 그래서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제목을 굳이 준다면 주체예요. 주체에 따라서 3방식이 있는데, 자기가 하면 그냥요 자가예요. 자기라고도 하고 자가관리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남한테 맡기는 게 위탁이죠. 위탁관리다. 그래서 자기관리, 위탁관리, 이제 가장 오래된 게 자가고요. 가장 진보된 게 위탁인데, 얘는 이제 직접관리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직접. 그래서 자기관리를 합시다. 자기관리.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간접이다. 간혹가다 얘도 또 이제 다른 용어로 자치관리, 또 자연관리로 나올 수 있고요. 얘는 간접이고 외주를 줘요. 외주관리다.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따로서 지읒 들어간다. 따로서 직접, 자치, 자영, 이건 위탁이에요. 자기관리예요. 자기관리다. 이렇게 해서 자가관리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외주니까 이음 들어가니까 간접이다. 근데 이제 혼합이 있긴 해요. 혼합은 있긴 한데, 이 혼합은 내가 일부하고 남한테 맡기면 책임 소재가 분명해져요? 좀 불분명해져요? 불명해지죠. 그래서 얘는 책임 소재가 좀 명확하다, 불명확하다. 단점이 있죠. 그래서 불명확하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과도기에 채택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과도기. 그래서 자가, 혼합, 위탁으로 간다. 그럼 자가와 위탁이 같습니까? 반대입니까? 반대죠. 이게 시험에 나와요. 그럼 자기관리, 자가관리라는 건 그냥요, 자기가 직접 하니까 기밀 유지가 가능하죠. 보안도 이제 지킬 수가 있고요. 애호 정신이 굉장히 강해요. 서비스 정신하고. 근데 자기관리 하니까 또 종합적인 운영도 할 수 있으며 지시적인 통제, 좀 강하죠. 근데 위탁은 반대입니다. 남한테 맡기니까 내 일처럼 안 해주죠. 서비스 애호 정신이 높아요, 낮아요. 기밀 유지 보안이 잘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적 관리도 어렵고 지휘 통제도 좀 어렵죠. 근데 단점은 자가관리는 자기가 하다 보니까 타성에 빠진다는 얘기 많이 들어오시죠. 매너리즘에 빠져요. 빠지고 얘는 이제 자기 본업에 전념할 수가 없고 전문가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위탁은 어떻게 돼요? 남한테 맡기니까 그냥입니까? 타성화를 좀 방지합니까? 방지할 수 있고 전문가 활용할 수 있죠.
소유자가 본업에 점령할 수 있다. 자, 한번 체크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흔들어 보세요. 자, 밑에 425페이지 가시면은 자가관리 찾으셨습니까? 자기관리. 그래서 이제 자치관리라고도 하고 직접관리라고도 해요. 자,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소유와 경영이 일치해서 가장 전통적이에요. 오래됐어요. 그럼 이번에 가시면은 얘는 자기가 직접 관리하니까 자기가 관리해서 자기 관리인데,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좀 대규모예요? 좀 소규모 주택이에요? 소규모 건물이고요. 넘겨보세요. 자, 위탁 관리는 일단 내용부터 보고 올게요. 위탁은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외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는 이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면서 현대적인 방식이고, 그래서 위탁은 이제 어떻습니까? 대형 건물이나 공동주택이고, 혼합관리는 위에 보시면은 아까 제가 가도기에 채택되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자가에서 위탁으로 넘어가는 가도기적 방식으로서 혼합을 씁니다. 필요한 부분만 위탁하고 일부는 직접 관리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반드시는 아니고 그냥 청소와 경비, 설비 같은 거는 기술적은 좀 맡기고요. 내가 이제 경제와 법률적으로 소유자가 하려는데 반드시는 아니고 일반적이라는 거. 그럼 혼합관리부터 갈게요. 자, 혼합관리의 장점은 맨 끝에 3번만 체크해 보세요. 오른쪽. 장점을 보시면은 자가에서 위탁관리에 가도기에 채택되는 때 유리하죠.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면 단점이 나옵니다. 혼합은 내가 일부하고 남한테 맡기니까 부동산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 불분명하다. 전문업자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죠. 이건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26페이지 가시면 자가관리의 장단점과 위탁관리의 장단점이 나와 있죠. 이게 반대예요. 그럼 반대로 한번 가볼게요. 자기관리, 자기가 하니까 소유자의 지시통제력이 강하죠. 기밀유지, 보안관리가 양호하죠. 서비스에 대한 애호정신이 높아요. 그렇죠? 종합적 운영도 관리하는데 위탁관리가 갑니다. 위탁은 반대예요. 기밀유지, 보안이 쉬워요, 곤란해요. 애호정신이 높아요, 낮아요. 종합적 관리가 쉽지 않죠. 반대로 가시고요. 그러면 자기관리의 단점이 위탁의 장점과 연결되겠죠. 자기가 하니까 그냥니까 좀 전문성이 관리에 결여됩니까? 타성화되기가 쉽죠. 그다음에 또 불합리한 인건비가 나가고 전문가를 우리가 활용할 수 없죠. 근데 위탁은 어때요? 위탁은 전문가 관리가 가능하죠. 소유자가 본업에 점령할 수 있으며 또 타성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프린트로 가볼게요. 프린트에 4번하고 5번을 풀어보세요. 자, 4번. 타성을 방지할 수 있는 거는 직접 자치 자기관리예요, 위탁이에요. 위탁이고. 5번. 혼합은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는 것, 위탁하는 건 맞죠? 근데 관리의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 불분명하다. 장점이다, 단점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넘길게요. 나머지 관리 파트는 좀 출제 빈도가 낮거든요. 그래서 제가 3, 4월 달에 그냥 빼겠습니다. 빼고 빨리 이제 마케팅으로 좀 가볼게요. 432입니다. 432. 부동산 마케팅 찾으셨습니까? 이거 딱 한 문제가 나오는데 얘도 가성비가 좋아요. 넘기시면은 어디서 다 뜨냐? 434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마케팅 전략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다 별표 3개. 특히 이번에 전략의 3차원에 대한 3가지 전략이 나와요. 그래서 양가로 이번에 가시면 마케팅 전략의 3차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따라서 시장 점유 마케팅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437까지 가보세요. 437까지 가시면은 따라해보세요. 고객 점유 마케팅, 관계 마케팅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기출문제를 좀 보완을 할 겁니다. 책은 좀 기출문제 내용이 좀 안 달아들여서 넘겨볼게요. 그러면 앞에는 사이드로 그냥 432로 가시면 요거는 그냥 중요한 것만 제가 체크하고 갈게요.
자, 432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마케팅의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 파란 색깔. 마케팅은 매매 그 자체의 판매보다 좀 훨씬 넓은 의미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세일즈만 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자, 내가 옷을 마케팅 하려면 기획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죠.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종합부동산 같은 데 가시면은 토지 담당하신 분 계셔요. 이 건물 담당하신 분도 계셔요. 그 종류가 똑같아요? 달라요. 마케팅 활동도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 자체는 그냥 토지 건물이고 서비스는 이제 중개업 관리 이런 것들이 서비스업을 얘기하고 밑에 부동산 증권이라는 단어 있나요? 자, 따라서 지분증권, 부채증권 그런 게 있었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냥 그렇게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도 오른쪽에 가시면은 따라해보세요. 미시적 환경, 거시적 환경 이런 단어가 있나요? 미시적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활동의 개별 주체예요. 그래서 그냥 밑에 4번에 가시면은 우리 원료 공급업자, 유통업자, 또 경쟁자가 있겠죠. 공중 전부 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시적은 좀 기업의 통제가 거의 좀 불가능한 것들이죠. 그래서 밑에 2번에 자 따라해보세요. 자연적 환경, 경제적 환경. 그럼 여기는 환경이 또 들어갔죠. 그리고 또 거시적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냥 넘길게요. 다 쓸데없고 아까 제가 434페이지 마케팅 전략의 3차원이 나온다고 했죠. 여기 위주로 가져가세요. 여기 위주로.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로 좀 보완을 할 겁니다. 책에 나와 있는 게 좀 그 학문적인 접근이 맞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강의를 먼저 듣고 잡아보세요. 밑에 보시면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는 게 있나요? 잡니다. 시장 점유 마케팅은 공급자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 점유 마케팅을 먼저 할게요. 이따 얘는 이제 틈새 시장을 점유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장 점유 마케팅은 공급자가 시장을 점유합니다.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STP 전략이 있고요.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포피 믹스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P가 4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혼합한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그래서 이 전략은 STP는 주거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24평 아파트를 이제 30평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판매하는데 STP라는 순서가 나와요. 그래서 얘는 따라서 세그멘테이션, 세분화. 그래서 사람을 먼저 나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시장 세분화는 사람을 나눠서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나눕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타겟으로 갈 것이냐. 그래서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나누는 게 얘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자, 고소득층을 타겟으로 할 것이냐, 중상층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저소득층을 타겟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타겟싱은 이제 이건 표적 시장을 선정합니다. 세분화된이라는 게 여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표적 시장의 선정, 표적 시장의 선정, 또 목표 시장이라고 나왔었거든요. 그럼 살 사람만 나눠야 돼요? 내가 살 사람을 타겟해야 돼요? 찍어야 되죠. 그래서 고소득층을 찍어서 우리가 얘한테 이제 물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자, 이 포지셔닝이요. 자, 따라서 포지셔닝, 차별화. 이거는 제품을 나눈다는 얘기예요. 이 포지셔닝이 위치거든요. 위치. 그래서 위치를 정합니다. 차별화라는 것은 사람을 나누는 게 아니라 공급 상품을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레미안 아파트가 있다. 내가 경쟁사가 GS 자이라면 자, 이거는 여러분 사람입니까? 이건 부동산입니까? 제품이죠. 그죠? 그래서 공급 부동산의 특성에 따라 나눠요. 제품에 따라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분한다. 그래서 이건 표적 시장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제가 입문과정에서 암기기법을 가르쳐 드렸는데, 자, 마시장이라는 사람이 계셔요. 따라서 마시장. 어떤 지역에 나왔는데 상대편한테 표를 따라서 세 표 차로 줬다. 몇 표 차? 세 표 차.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는 게 있나요?
자, 공급자고요. 자, 그 다음에 SP라는 게 있죠. 자, 따라서 세표차. 세가 뭐죠? 세분화. 그래서 지역별로 그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세분해요. 그래서 이건 기출문제 일단 나중에 다 보여드리겠고, 표적시장은 세분화된 그 시장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선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차별화. 차별화는 사람을 나눠요? 공급 상품을 나눠요? 경쟁기업의 상품이 공급 상품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나와 비교해서 어디에 위치에 점할 것이냐라는 것이고요. 밑에 보시면 포피믹스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따라서 유통용로, 제품, 가격, 판매 촉진 찾았죠? 작년에 시험 문제가 이 유통, 제품, 가격, 판매를 찾으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암기하시냐면, 일단 제가 이제 기출 위주로 좀 갖고 갈게요. 자, P가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프로덕이 따라서 제품. 자, 기출 문제 위주로 가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요새 아파트 가시면요, 그냥입니까? 모델하우스를 잘 지어놔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다른 내가 레미안이면 자기보다 잘 지어야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요즘은 주차장이 지상이에요? 지하로 만들어요? 주차장이라는 게 나와요. 나중에 기출에. 주차장이 나오고, 요새 왜 여러분들이 4베이, 3베이 막 이런 얘기 하죠? 평면의 설계예요, 설계. 따라서 설계. 설계라는 게 등장해요. 설계. 어떤 걸 설치한다. 요런 거 나왔다. 설비. 요런 게 등장하면 요건 그냥이요, 제품이에요. 제품이고, 따라서 판매 촉진. 프로모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판매 촉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청약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경품 같은 거 추첨해서 주죠. 사람을 유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약 때 경품을 추첨했어요. 그럼 경품을 추첨한다. 이런 게 나오면 이건 제품입니까? 판매 촉진입니까? 판매 촉진을 찍으셔야 돼요. 지금 잘 보고 계셔요? 그 다음에 이제 플라이스는 가격이에요. 가격. 그래서 이 플라이스는 이제 이따 기출문제를 좀 볼 겁니다. 가격을 고가로 갈지 저가로 갈지 보고, 따라해 보세요. 플레이스. 유통용로라는 단어가 있나? 그래서 내가 이제 필기를 해줄게. 여기 좀 학문 쪽이 접근이 심하기 때문에 그걸 읽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들어보세요. 내가 보통 분양해요, 대행사한테 맡길 수도 있어요. 그럼 경로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경로는 내가 직접 분양을 할 수 있고요. 간접 경로가 시험 문제 나와요. 자, 여러분들이 이 중개업소 가시잖아요. 그러면 분양 대행사들이 명함을 주고 가요. 그럼 중개업자한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업자를 불러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따가 분양 대행사라든지 아니면 중개업자를 활용한다는 것은 따라보세요. 간접 경로, 유통 경로 찍으셔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갈게. 지금 몇 표 차로 졌죠? 그러면 세 표 차 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재판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충청도 사람이에요. 따라서 재판 가유. One more time. 재판 가유. 이거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할게. 박스 보고 있나? 그래서 작년 시험 문제가 이 재판 가유를 고르라는 게 나왔었어요. 따라서 재판 가유. 재가 뭐야? 판, 가, 유. 찾았습니까? 작년에 제 야매가 먹혔거든요. 이렇게 끄집어내는 걸 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골라드릴게요. 제가 건질 것만 고를게요. 넘기세요. 넘기시면은, 건질 것만. 거기 가시면 프라이스 가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건질 것만. 그럼 거기 보시면은 가격 전략이 고가와 저가라는 단어 있어요? 그만 보세요. 고가는 싸게 팔아야 돼요? 비싸게 팔아야 돼요? 저가는 싸게 팔아야 되죠. 그래서 고가는 신제품 출시라든지 우수하고 차별화가 강한 거고 브랜드 가치가 높고, 저가는 왜 박리담회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 개 많이 팔러가서 좀 싸게 파는 거고, 시장 점유율 확대하기 위해서는 좀 저가로 들어가고, 시장 침투로 이제 들어간다는, 그것만 잡으세요. 잡고, 오른쪽에 판매 촉진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거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자, 따라오세요. 홍보 광고. 홍보 광고라는 게 있어요? 이게 판매 촉진에 들어갑니다. 홍보 광고가. 그래서 홍보하고 광고가
판매 촉진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이게 커뮤니케이션인데, 왜냐하면 봐봐. 우리 부동산은요, 이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팔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냥 대하 광고를 해야 돼요. 이게 프로모션에 들어가거든요. 따라서 광고, 홍보, 자, 이것도 그냥요, 다 판촉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판매 촉진이 이제 경품 나눠주는 거, 인적 방문은 이게 방문해갖고 직접 판매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그 홍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대학교 강의했을 때 대학교 교과서에 뭐가 나오냐면, 생로병사라는 프로그램 보셨죠? 그럼 거기에 와인이 건강에 좋다고 막 나와요. 그럼 그냥입니까? 와인 판매량이 늘어납니까? 자, 그럼 어떠한 특정을 광고한 거예요? 무료로 한 거예요? 기사화 시킨 거죠? 홍보 보고 계시나? 홍보는 돈 낸 게 아니에요. 어떤 신문이나 이런 것들에 자극시켜서 어떤 그런 것들로서 이제 무료로 이제 홍보하는 거죠. 아시겠어? 근데 레미안 아파트는 그냥이야, 이 아파트 광고할 때 모델이 나와. 그러면 그냥이야 돈을 내. 광고주를 표적으로 가죠? 돈 내서 하는 거는 광고다. 그러면 홍보와 광고는 제품에 들어가, 판매 촉진에 들어가. 그렇죠? 그 다음 밑에 고객 점유 마케팅이라는 게 있나요? 잠깐만. 자, 고객 점유 마케팅은 고객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소비자 위주예요. 누구 위주라고요? 소비자. 소비자 위주이기 때문에 AIDA라는 게 떠요. 이게 바로 구매 의사 결정 과정입니다. 구매 의사 결정 과정. 자, 그럼 고객 점유는 공급자가 등장해야 돼요? 다 소비자가 나와야 돼요? 자, 따라서 I다. AIDA라는 단어가 있나요? 어텐션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모델하우스나 광고를 해서 주의를 끌게 해요. 인터레스트라는 거는 거기 안에 있는 그냥 상담사들이 설명을 하죠. 욕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 이따 기출문제에 제가 보여드릴 텐데, 따라해보세요. 셀링 포인트. 이게 중개사법에 나오는 건데, 이 셀링 포인트가 이따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셀링 포인트는 이걸 설명한다는 게 뭐냐면, 이 부동산이 어떻습니까? 상품이 부동산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 구매자한테 만족을 주는 특징을 설명하는 게 따라서 셀링 포인트. 자, 따라서 욕망에서 한다. 셀링 포인트에서 어디서 한다고요? 욕망. 액션을 이제 도장을 찍는 거죠. 자, 그래서 구매 의사는 결정하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소비자 나왔다, 아이다 나왔다, 구매 의사 결정 나오면 그건 무슨 점유가 되겠어요? 고객 점유죠. 그래서 많이 힘드세요. 그래서 아이고. 자, 그래서 자, 아이다 나왔다. 그러면 아이고 하면은 이건 무슨 점유죠? 고객 점유예요. 내가 학자야, 기술자야. 그럼 AID 나오면 고객 점유 찍으셔야지. 소비자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밑에 관계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는 거예요. 관계 유지. 그래서 관계를 유지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계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 나가자는 거예요. 관계 유지라는 게 들어가겠고요. 그럼 일회성으로 팔아야 돼요? 장기적으로 가야 돼요? 장기적, 지속적으로 가야 됩니다. 자, 따라보세요. 브랜드. 코카콜라는 어렸을 때만 먹어요? 지금도 사 먹어요? 브랜드가 머릿속에 인식돼 있죠? 레미안 같은 것도 계속적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펜 들어보세요. 자, 공급자, 소비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일회성이야? 장기적, 지속적이야? 자, 제가 꿀팁을 줄게. 따라서 관계로 유지. 관계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거 무슨 마케팅 찍으셔야 돼요? 관계 마케팅 찍으셔야 돼요. 브랜드도 하나 넣으시면 좋아요. 넣으셨어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광고는 요새 잘 안 나오기 때문에 3, 4월 달로 빼고요. 일단 제 프린트 먼저 풀어볼게요. 프린트에 6번을 풀어보세요. 자, 팁을 드려볼게요. 공급자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펜을 들어보세요.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자, 따라해보세요. 틈새 시장을 점유. 자, 따라해. 틈새 시장을 점유. 자, one more time. 시장을 점유. 그럼 고객 점유겠어요? 시장 점유겠어요? 시장 점유 마케팅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452페이지로 갑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아예 오늘 아예 박살을 내버릴게요. 450페이지 가시면은. 자, 13번서부터 17번까지가 있나요? 찾으셨어?
그러면 17번으로 가볼게요. 17번. 17번 찾으셨어? 자, 따라해봐. 재판가유. 재가 뭐야? 판, 가, 유. 네 가지가 있죠? 그럼 자, 일로 와보세요. 아까 제가, 일로 와봐. 주차장, 설계, 설치, 설비 나오면 제품집이라고 그랬죠? 그럼 기억할게요. 아파트 단지 내에 자연적 실개천 설치라는 단어 있어? 이거 못 찍어. 제품 찍으셔야 돼. 같이 가자. 이해가셨어? 그래서 주차장이라든지 지하한다든가 설치, 설계, 설비 나오면 못 찍어? 제품 찍어야 돼요. 아시겠나? 그 다음에 니은번에 내가 아까 유통경로라는 거 기억나시죠? 자, 이건 그냥이야. 업자를 불러. 그럼 분양대행사 중개업자 활용하는 건 유통경로라고 얘기했나요? 지금 453페이지 하고 있어. 453페이지에 17번 하고 있어요. 찾으셨어? 2명 못 찾으셨는데. 찾으셨어? 자, 까먹었잖아, 이 분 때문에. 니은 있어, 니은? 중개업소 활용하는 거 있어? 이거 못 찍으셔야 돼. 유통경로 찍으셔야 돼. 내가 하는 대로 가, 그냥. 책에 그게 안 나와서 그냥 답답해서 그런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디귿은 너무 쉬워. 따라서 분양가, 가격. 그럼 가격 찍으시면 되는 거고. 맞아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청약자한테 경품 추첨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 뭐예요? 잘한다. 이해하셨어요? 이 네 가지 찍으시면 돼요. 다시 할게. 설치 나오면 제품. 중개업소 활용한다. 분양 가격. 경품 추첨. 잡으셔야 돼. 합격해야 돼. 아시겠죠? 그죠? 이 키를 잡으란 말이에요. 키를.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13번 갈게요. 자, 부동산 마케팅의 전략으로서 틀린 것은 5번이 틀렸는데요. 자, 보세요. 부동산 마케팅의 가격 중에서 빠른 자금 회수를 원하고 지역 구매자들이 구매력이 높아요? 낮아요? 그럼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럼 어떤 게 가는 게 좋겠어요? 저가 전략으로 하는 게 좋죠. 그런가요? 자, 1번 간다. 자, 따라서 시장 세분화. 박스 쳐, 박스. 그럼 시장 세분화는 그냥이야 사람을 나눠. 거기 보시면은 구매자 집단을 세분화한다는 단어가 있어? 이건 세분화 찍으셔야 돼. 기출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얘기 좀 해봐. 세표 차적. 그럼 표적 시장이라는 단어가 있어? 그 옆에 밑줄 쳐봐. 세부된 시장이라는 단어가 있어? 그럼 세부된 시장이 그 전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타겟이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표적으로 삼아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고, 야, 재판가요 나왔다. 자, 따라서 재판가요. 제가 뭐야? 영어 찾아, 영어. 영어 약하시나? 프로도. 자, 판매 촉진이죠. 야, 미치겠다. 한글로 한 거랑 영어랑 왜 이렇게 틀리니? 판이 판매 촉진이잖아요. 뭐죠? 프로모션이고요. 재판 가 프라이스잖아요. 뭐 하는지 알아요? 영어로 찾으라는 거예요. 영어로 답답해서 죽겠어요, 지금. 아까 유 있었지, 유. 이게 플레이스라는 거잖아요. 아시겠나? 그럼 팁을 드릴게. 봐봐. 여기 STP에 얘는 포지션이라고 나와요. 뭐 나온다? 그 P하고 O가 붙잖아요. 맞나요? 근데 이것을 따보세요. R. 따라해. R. 영어 시간이 R. L. 이 네 가지가 R하고 L만 들어가야 되지만 O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어? 그럼 여기에 포지셔닝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재판가격만 들어가야 돼요. 잘하세요? 요즘 영어도 내요, 얘들이. 아우, 짜증나 죽겠어. 그 판매 추진 프로모션이 있죠? 그건 아까 그냥이야 경품 추첨하는 거야. 그 꼬시는 거지? 표적 시장의 반응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자극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14번처럼 상식 문제도 나와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냥이요 침체기예요. 그러면 아닌 게 4번을 보세요. 침체기면 그냥이 돼요? 가격을 내려야 돼요. 근데 얘 4번 봐봐요. 분양가보다 높은 내전 가격 이상으로 가요? 이거 또라이네. 가격 올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 내려야 되잖아요.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거기다 저거 상식 문제. 무슨 문제? 상식 문제. 이렇게 하시고. 힘들어 죽겠다. 15번 있어요? 아까 셀링 포인트 기억나세요? 셀링 포인트는 어느 단계에서 한다 그랬어요? 욕망에서 한다 그랬죠? 지금 15번에 1번 보고 있습니다. 셀링 포인트 찾으셨습니까?
그 3포인트는 어느 단계에서 욕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나? 만약에 주목을 만족시킨다 그래야 돼요? 욕망을 만족시킨다 그래야 돼요? 디자이어에서 하거든요. 합격하셔야 돼요? 자, 2번이 아까 내가 냈던 문제였어요. 따라서 틈새 시장을 점유. 그럼 고객 점유예요? 이건 시장 점유예요. 맞죠? 2번이 틀렸네요. 그런가요? 3번 관계 마케팅은 그냥입니까? 관계로 유지해 나갑니까? 공급자, 소비자 나오고 지속종이라는 게 나왔죠. 그 유명한 세표차를 알아? 몇 표차? 세가 뭐야? 세분화. 자, 영어로 따라서 세. SE의 세 있죠, 세. 연구 많이 한 거야. SE 나오면 세 찍으셔야 돼. 알겠지? 그래서 따라서 세표차.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까 포지셔닝이라는 영어가 있죠. PR이에요, L이에요, O예요. 여기는 포지션이 들어가야 돼요. PL이 아까 재판거리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I다, AIDA가 다 들어갔죠? 됐고요. 오른쪽 갑니다. 16번만 할게요. 또 나왔다. 틀린 거 1번. 자, 따라서 재판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새 한글도 같이 나왔어요. 제가 뭐예요? 판이. 지금 뭐란지 알아요? 가가 뭐예요? 유가 뭐예요? 유통용료죠. 알겠어요? 칠판 보세요. 아까 내가 설계 나온다 그랬죠? 설계. 설계 나오면 뭐 찍으셔야 돼요? 제품 찍으셔야 돼요. 제품. 나만 신났나 봐. 2번 있어요? 어머! 거기 설계 있어요? 설계? 설계 나오면 판매 촉진 찍으셔야 돼요. 제품 전략이어야 돼요. 제품 전략이고 표적 시장은 세분화된 게 들어갔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죠. 4번이 틀렸어요. 유통용도 나온다면 업자 부르는 거잖아요. 여기 뭐 중개업자나 뭐 분양대행사 안 나왔잖아요. 이건 뭐냐면, 자, 펜 들어봐요. 시장이라는 단어 있어요? 세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두 가지 읽어보세요. 읽지도 못하세요? 시장을 세분화시켰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유통용도예요? 시장 세분화예요. 그렇죠? 고객들 그 시장 나눈 거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포지셔닝이 차별하죠. 그래서 이게 위치예요. 위치를 한번 찾아보세요. 한글로. 위치가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위치라는 단어가 있나? 위치가 포지셔닝이 영어로 배속하면 위치가 되는 거죠. 찾았어요? 그래서 얘가 세표차에 차별하니까 목표 시장에 들어갔죠? 고객의 욕구를 파악해서 간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자, 기출문제를 보시고 저를 다시 보세요. 갑니다. 자, 얘는 그냥요, 틈새 시장을 점유했어요. 공급자 위주죠. 화이팅? 합격? 무슨 시장이? 몇 표 차로 줬어? 뭘 가야 돼? 재판 가야 되죠? 맞아요? 그럼 아까 제가 시험 문제 여기서 아까 설치 기억나세요? 설계 기억났어요? 그 뭐 찍으셔야 돼요? 제품 찍으셔야 돼요. 이게 기술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경품을 추첨하면요. 판매 초청이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유통용로 기억나세요? 분양사와 대행사 나오거나 아니면 분양대행사나 중개업자 나왔죠? 그럼 유통용로 찍으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아이다 나오면 소비자죠. 그다음에 아이코. 그럼 요 고객점 찍으셔야 돼요. 그죠? 아까 셀링 포인트 기억나세요? 어느 단계에서 하죠? 욕망 단계에서. 기출문제 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건 그냥요, 관계를 유지해 나가요. 소비자, 생산자 들어갔죠? 지속적으로 간다는 거죠. 오케이? 잘하셔야 돼요? 됐습니다. 감정평가가 갑니다. 감정평가가, 참 어려워요. 여기가 이제 가성비가 이렇게 좋지가 않은 놈인데, 그래도 오늘 좀 나가볼게요. 감정평가 갑니다. 페이지 가시면 462페이지로 가보세요. 462로 가시면 감정평가사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그 다음에 일요일까지 요새 강의를 하는데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체질이라서 강의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하루는 오전에 공인중개사하고 저녁에 또 공인중개사 중간에 신림동이라고 아시죠? 거기서 감정평가사를 강의해요. 그럼 시험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2차 과목이 그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평가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저한테 좀 오셔서 제가 또 평가해 한 건데 중개사부터 따세요. 자.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서 굉장히 또 난이도가 높습니다. 높은데 요즘은 얘네들이 하도 점수가 안 나오니까 나온 데를 정해줘요. 그래서 거기 위주로 제가 갈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6에서 한 7문제가 뜨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내용을 가겠는데 이 감정평가의 정의가 중요해요. 자, 우리가 이 평가사라는 사람들은 토지만 평가합니까? 건물도 평가합니까? 가치 평가하죠. 그래서 이 토지 등의 가치를 판정해서 가액으로 표시해요. 이 가액 가격이거든요. 자, 그래서 펜 들어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462페이지는 피셨어요? 다 필요 없고 개념에 1번 있어요. 1번? 1번만 가지고 가세요. 학문화로 온 거 아니에요. 학설이 무슨 중에 학설 지워버리세요. 자, 감정평가는 따보세요. 가치를 판정해서 가액으로 표시한다. 1번을 보고 계십니까? 감정평가라는 거 보셨어요? 토지예요? 토지 등이에요? 경제적 가치를 판정한다까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장에 대해 가격을 매겨야 돼요.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죠. 그래서 뭘 판정해서 뭘 표시하는 거예요. 가치를 판정해서 가액을 표시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치와 가격의 비교라는 게 나와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올 것만 갈게요. 넘기세요. 넘기시면 465페이지로 가보세요. 보시면 거기 보시면은 감정평가의 분류라는 게 있나요? 별표 2개짜리예요. 2개짜리.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얘가 요즘 최근에 나오는 애들인데, 자, 이건 이제 딱 찍는 것보다 그냥 우리가 어렵지 않으니까 갈게요. 자, 거기 보시면, 자, 따라보세요. 평가 주체. 자, 따라보세요. 공적, 공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공적은 뭐냐면 공적 기관이 평가하는 거, 공공기관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공인평가사는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딴 개인이 있죠. 그럼 이건 공공기관이에요? 개인이 평가하는 거예요. 개인이 평가하죠. 다시 할게. 어렵지 않아? 공적 기관이 평가하면 뭐야? 개인이 평가하면 공인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강제적 여부는 필수적과 임의적인데 들어볼게요. 필수적과 임의적이라는 게 있어요. 필수적, 임의적. 필수적이 나왔었는데 이게 의무적이에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의무적. 반드시 해야 되고, 여러분들 옆에 우리 학원에 경매학원 있는 거 아시죠? 경매평가가 필수적이에요. 경매에 대한 그 평가는 경매 물건은 반드시 평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찍어줄게요. 필수적 있어요? 의무적 있어요? 법원에 경매평가라는 거 있어? 그럼 법원에서 경매평가한다는 것은 임의적이야? 아주 필수적이야? 반드시 법원에서 경매평가하게 돼 있거든요. 아시겠죠? 임의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자유라는 의사로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애매상속세. 그래서 시험 문제가 다시 간다. 법원의 경매평가는 임의적이야? 필수적이야? 됐어. 넘기세요. 넘기시면은, 어차피 이제 쉬우니까 다 갈게요. 평가 목적에 공익은 개인의 이익이에요? 공익 목적이에요? 사익은 사익 목적이겠죠? 그 다음에 법정이라는 거 체크해 보세요. 법정은 우리가 필수적과 같은데, 법정이라는 것은, 자, 따라합니다. 법률의 규정. 밑에 법규에 정한 대로는 단어가 있죠? 그럼 그냥 있어요? 법에 나와 있어요. 그럼 반드시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필수적이겠죠? 그래서 이 법정이라는 것은 두 번째, 자, 따라해봐요. 법규에 정한 대로. 법정. 법정이 뭐라고? 법에 나와 있단 말이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업무 기술은 단독 혼자 하고 합의는 여럿이 하는데 잘 안 나오고, 이 감정평가 시험 문제 참모평가라는 게 있나? 밑에 참모평가 있어? 별표 쳐보세요. 이게 공인중개사지만 안 나오는데 난 유력하게 나올 것 같아. 참모평가가. 이게 뭐냐면 니은에 한국부동산원이라는 게 있죠. 이제 이게 바뀌었어요. 원래는 한국감정원이었거든요. 여러분들 그 청약홈이라는 데 들어오셨죠? 이게 아파트 TO가 바뀌었어요. 한국부동산원으로 가셔서 청약하게 됩니다. 찾으셨나? 그럼 한국부동산원의 감정평가사가 고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고용기관의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럼 참모평가는 일반 대중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까? 한국부동산원의 일을 해야 됩니까? 그 고용주와 고용기관의 업무라는 단어가 있어? 아니, 그러니까 내가 평가사야. 한국부동산원에 취직했어. 그럼 그 장에 대해 출근을 해야 돼.
출근해서 막 다른 데 돌아가서 개인적인 업무 보면 돼? 안 돼? 그거예요. 못 알아듣네? 다시 할게. 내가 그냥 한국 부동산에 취직을 했어. 그럼 그 한국 부동산 원의 업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고용된 그 고용주나 고용기관의 업무를 해야 되지 개인적인 서비스를 맡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케이? 별표 쳤어요? 유력할 것 같아 이거. 이거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대중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고용된 고용기관의 업무를 하는 거죠. 수시적이라는 단어가 있나? 자, 이건 우리가 이 갯벌 같은 거는 평가사가 전문가예요? 수산대학교 교수가 전문가예요? 그럼 따보세요. 일시적. 전문가한테 맡겨서 일시적으로 맡기는 게 수시적 평가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감정평가의 기술 수준상의 분류라는 단어가 있나? 그 수준에 따라서 1차, 2차, 3차로 나눠져요. 그래서 우리가 1차 수준, 2차 수준, 3차 수준이 있는데, 자, 따라해보세요. 감정평가. 그럼 감정평가를 하는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전문가예요? 평가사가 전문가예요? 평가사가 하는 평가가 3차가 되겠죠. 그런가요? 네. 여러분들은 아직 공인중개사나 평가사를 땄어요? 아직은 안 땄어요. 그러면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지도 않죠. 그래서 비전문가가 하는 것은 우리가 1차라고 하고, 올해 중개사 따서 내년에 중개업 하면서 평가할 수도 있죠. 그러면 중개사가 감정평가를 한다? 그럼 몇 차다? 2차고. 평가사가 평가하면 3차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몇 차가 제일 수준이 세겠어요, 당연히. 3차죠. 술도 몇 차까지 마셨다는 얘기를 해요. 마실 수 있군요. 이렇게 하지. 이제 웃지도 않아. 아이씨. 자, 그 다음에 4번 있어요, 4번. 현황하고 조건부라는 게 있나요? 묶어보세요. 현황과 조건. 자, 현황은 제가 어떤 글씨를 찾아내라고 할 텐데요. 이 현황은 어디가 키포인트냐면, 펜 들어보세요. 거기에, 자, 따라보세요. 현재 상황 그대로. 자, 따라보세요. 현재 상황 그대로. 그러면 그 상황 그대로 평가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원칙으로 해요. 조건부가 남용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은 그냥 건부지로 봐요. 건부지로 보는데, 자, 여러분들 민법에서 조건과 기한이라는 걸 배우셨죠? 조건은 장래가 확실합니까? 아직은 불확실합니까? 그걸 전제로 간다는 거죠. 조건의 성취를. 그래서 불확실한 전제로 가기 때문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도 없는 거로 봐요. 그래서 낮으로 본다. 다시 할게. 시험 문제에 현재 상황 그대로 하면 조건이야, 현황이야? 조건은 장래가 확실해, 불확실해? 새로운 상태의 발생을 상정하죠? 그래서 조건을 걸면 이건 조건부라는 얘기죠. 근데 평가의 규칙에 실현이 가능해, 합리적이고 합법적 객관성이 좀 우리가 상당한 또 제약이 또 따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현황평가가 원칙이지만 조건부로 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3번에 소급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거기에 니은번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니은번에. 자, 따라해보세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그런 단어가 있어요? 별표를 3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시험 문제가 2-3문제가 떠요. 그 규칙상이. 근데 이거를 뭐 법을 다 보용을 드릴 수 없으니까 오늘 보시면 기준 시점이라는 게 있나요? 기준 시점. 여러분들 부동산이 시점에 따라 가격이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어저께가 틀리고 오늘 내일 틀리잖아요. 이 시점이라는 걸 꼭 명시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준 시점은 거기 옆에다가 필기를 해보세요. 얘는 정의가 뭐냐면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 날짜예요.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자, 따라합니다.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그럼 어떻게 돼요? 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대답해봐요. 그럼 결정하는 기준 날짜를 정해야겠죠?
그게 기준 시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과거로 놓을지 현재로 놓을지 미래로 놓을지 이제 보는 건데, 아까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자, 따라합니다. 가격조사 완료일.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기준 시점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요 가격조사가 완료한 날짜가 됐다 중이에요. 형광펜. 파란 색깔 보이시나? 무슨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하라는 거야? 가격조사를. 이게 원칙이에요. 가격조사를 시작한 날짜예요? 개시한 날짜예요? 완료한 날짜예요? 완료한 날짜가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냐? 그냥이 돼 시점이라는 게 있죠? 평가사가 감정평가를 매길 때 그냥이야 결정하는 기준이 돼. 그 법의 어느 날짜로 하는 게 원칙이야.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는 거죠. 그런가요? 그 의뢰한 날짜야, 가격조사가 시작된 날짜야, 완료된 날짜야.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가 없겠어요? 예외가 있겠어요. 다만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할 때도 있거든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격조사가 가능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소급평가를 인정하고 있다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이 각오로 인정하는 건 소급평가로 가는 것이고, 미래로 가는 것은 기한부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급은 이 기준점을 미래로 봐요? 각오로 봐요? 각오. 평가자를 정확하기 때문에 재판상 증거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기한부 평가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기한부는 제가 과거였어요? 미래였어요? 장래가 도래할 어느 시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기한이 도래처럼 미래의 기준을 평가할 때는 기한 평가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분양 시점이 확실한 아파트 평가 같은 경우는 미래가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졌어요? 그러면 기한부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가시는 거죠. 이해 가셨나? 그래서 아까 민법이야. 따라서 조건,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걸 기준할 때는 조건이죠? 근데 미래는 그냥요, 기한 도래처럼 확실해요. 그때 기한 평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빨리 식기 전에 오늘 다 풀지 못하겠네요. 8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8번에 딱 한 글씨가 틀렸어. 잡아보세요. 한 글씨. 자, 아까 어느 날짜가 원칙이었죠? 이거 보세요. 어느 날짜.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원칙이지 개시한 날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별표 3개 치기 바랍니다. 무조건 떠야 되네요. 자, 다시요. 여러분들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려면 그냥 돼요. 기준이 돼야 돼요. 그 날짜를 기준 시점이라고 얘기했나요? 그 원칙이 어느 조사를 완료한 날짜죠? 그 가격조사를 개시한 날짜야, 완료한 날짜야. 이거 바꾸셔야죠. 아시겠죠? 다만 예외가 있긴 하죠. 미리 정할 때는 가격조사가 불가능해야 돼요,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과거가 소급이고 미래가 기한부라는 거죠. 아시겠죠? 됐습니다. 이 프린트는 다음 주에 다시 갖고 오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